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 부분의 한 영역이죠. 바로 분양권 투자.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금 부분의 변경이, 제도 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짧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아파트 정상적인 루트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특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분양권만 또 전문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분양권 투자 겁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부분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막상 딱 당첨되면 2천만원, 3천만원 붙죠. 약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입주 때까지 한 1, 2년 운이 좋으면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분양권 한 서너 개 투자를 해가지고 일시에 억대 돈 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됐다. 특히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제도 변경이 있어서 한번 신속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부터 분양권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권리로 봤죠. 그동안 분양권은 준공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했죠.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리티한 투기성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완공이 끝나고 등기를 마쳐야지만 온전히 주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분양권하고 입주권 구분하실 줄 아시는 분 있나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주권이 분양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천지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사업에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자, 그러니까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분양권,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입주 자격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100% 입주하는 것이죠. 자기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2005년도에 부동산 투기, 입주권 투기가 상당히 심했나 봐요. 15년 전이네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근거는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땅이 남죠. 지분이 남죠. 그 땅에 대한 지분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을 모두 부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주권에는 건물 평가액, 납부 청산금, 프리미엄 이것을 모두 포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 분양권이 있죠. 조합원 분양권 좀 싸죠. 특히나 이제 입주 시점에 가면 조합원 분양권 물량이 막 쏟아지죠. 물론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상당히 매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면에 분양권은 지금까지 이렇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걸 내지 않았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왜냐면 단지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권을 서너 개 사가지고 이렇게 회전율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이나 대출할 때만 필요했고, 그런데 2020년 8월 달에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는 주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의해서. 특히 이 분양권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는 게 바로 양도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인정이 되면 주택 개수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개였던 사람이 분양권을 얻게 되면 2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정부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상당히 비율을 늘려버렸죠. 그래서 2021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에다가 20%를 더 내게 하게끔 만들었고, 3주택은 30% 이상 이렇게 중과를 시켜버려서, 특히나 분양권 양도세율은 단일 세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재는 이 표대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 6월 달까지는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합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 1년에서 2년까지는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에 입각해서 부과를 하는데, 기본세율은 이렇게 양대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 비율을 달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바로 2021년 6월부터는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를 매길 때 지역의 투기지역인지 조정대상인지 지방인지 아닌지 이런 게 관계없이 이런 표에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단일하게 단일 세율로 부과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투기지역인지 조정지역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70%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다시 말하면 분양권을 팔아가지고 1억 차익이 생기면 7천만원 7천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되고, 1년 이후에 팔면 60% 6천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죠. 물론 1억 시세 차익이면 3천, 4천만원 정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양권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지고 투기 수요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2년 이상, 보통 새 건물 들어오는데 아파트 짓는데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현재 앞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분양권을 2년 이상 들고 있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데,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권의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새집 갈아타기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있으면서 새로운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분양권을 사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기존 주택, 분양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에 정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데, 이 특례를 분양권에서도 적용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기존 정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해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 납부 시기를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2020년 8월 12일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는 1가구 1주택자는 1에서 3%를 부과하는데, 자,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부과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1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3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3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하고요. 똑같죠. 대신 4주택자부터 12%를 적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등기 시점, 입주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할 때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느냐,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산 경우, 이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법 개정 이전에는 분양권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봐가지고 1%에서 3%의 취득세를 적용을 받았는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 2개를 소유한 사람은 그냥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2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12%의 중과세율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분양권을 산 경우, 1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추가로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준공후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2주택자, 주택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법 개정 이후에 분양권 1개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이 분양권 1개가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2주택 플러스 분양권 1개 1주택 플러스해서 3주택이 되죠. 3주택이 돼가지고 준공후 아파트 취득 시점에, 그 시점을 기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12% 이런 중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중과를 판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시점에 기존 주택을 모두 매도해버려가지고 나는 분양권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판정하기 때문에 이 위의 사례, 이 2주택자가 이 주택 2개를 매도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 이미 3주택자였기 때문에 이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주택자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이 주택 2개를 매각을 해서 이 분양권 1개만 달랑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주택자라고 취급해서 취득세 중과세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요 분양권 관련해서 세금 제도의 변화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됐고, 분양권 양도세 비율이 단일세와 변화된 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유기간 이 관련해서 단일세율로 적용했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계산은 편하지만 세금의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